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2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은 삼성 일가가 12조가 넘는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7천억 원,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3천억 원, 총 의료 분야에 1조 원을 기부하는데요.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그린 인왕 제색도,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등 개인 미술품 2만 3천 점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증 작품은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인데요.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보상 신청이 피해 조사반에 확인하고 있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건 9건으로 그쳤는데요. 향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2023입니다.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에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대는 정시 비중을 40.1%로 정했고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은 2022학년도 37.6%에서 40.5%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16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은 34.2%, 교과 전형은 8%로 감소했습니다. 고3 때 생각이 나는군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109입니다. 기상청이 어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여름은 과거에 비교해 20일이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습니다. 연평균 기온도 100여 년 사이 1.6도 상승했는데요. 점차 사계절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흑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약을 바르고 이 밴드를 붙이는 정도의 처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상처에 쓸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상처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과 항생제, 연고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시각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상처 치료제도 있고요. 흉터 치료제도 있고 요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우선 상처와 흉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피부의 상처가 회복되고 남은 흔적이 흉터입니다. 예. 네,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지방 조직 등 다양한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진피 부분까지 손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고요. 예. 상처가 나면 진피의 중요 성분인 콜라겐이 다시 형성되면서 손상 부위를 메꾸게 되는데요. 예. 네,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피부를 밀고 나오면 흉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선 그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바르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상처 부위의 오염 물질은 회복을 늦추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피가 어느 정도 멈추면 우선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주변을 닦고 소독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소독약은 상처 부위나 상처 주변 피부의 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예. 보통 에탄올, 과산화수소수, 붉은색을 띠는 포비돈 요오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소독약은 상처 부위에 듬뿍 바를 필요는 없고요. 예.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포비돈 요오드는 수술 후나 커다란 상처를 제외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착색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착색될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그 빨간 약이 이 포비돈 요오드인 거죠? 네네. 예. 상처 치료제처럼 항생제가 든 연고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항생제가 든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다른 균들이 증식하거나 사용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약효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 치료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보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연고제는 부위가 작고 경미한 상처 부위에 바르는 외용제이고요. 넓은 부위에 약을 바르는 경우 흡수가 증가하여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약품에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좀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좀 안 좋습니까? 네. 유효기간, 의약품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개봉 후 오래된 약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봉 일자를 적어두거나 오래되고 변색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상처가 나면 그 도톰한 수분 밴드 제품을 사용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제품은 상처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상처가 나면 상처 치유를 위해서 공기 중에 통풍이 잘 되게 하여 딱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하지만 상처 치유를 위해 모여든 세포가 딱지 아래에 갇혀 오히려 상처 회복이 더디어지고 흉터가 생기기 쉽기도 합니다. 예. 수분 밴드는 상처 부위를 감싸서 공기를 차단하고 수분 환경을 형성해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서 자연 치유 성분인 삼출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밴드가 삼출물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계열 상태로 보존해 상처 치유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치료를 돕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수분 밴드는 어떤 상처에 사용하면 좋은 겁니까? 네, 우선 수분 밴드는 넘어져서 까지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네, 화상이나 물집이 잡힐 때 감염된 상처는 수분 환경이 균을 더 잘 번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수분 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상처 부위가 지저분하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시고요. 예.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크게 붙이셔야 합니다. 잘 부착되는 것이 제품 효과에 도움이 되는 만큼 팔꿈치나 무릎 같은 관절 부위에 움직임에 특화된 밴드를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처 부위 삼출액을 흡수하면 수분 밴드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감염이나 붉어짐, 노란 진물들의 이상은 없는지 관찰하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으면 3에서 5일 동안은 떼어내지 말고 상처가 수분 환경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또 하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가라앉거나 삼출물이 밖으로 흐르면 교체해야 하고요. 새로 교체해도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보고 또 떼어내시면 됩니다. 예. 수분 밴드는 진물이 연고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 밴드를 쓰시면서 연고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연고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할 부분이 발생하면서 2월이나 3월 월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4월에도 연말정산분이 급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노무사님, 당연히 해야겠죠? 퀴즈? 네. 예, 잘 들으시고, 역시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보 제 216호고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중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왕산 둘레길, 2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어떻게 네. 좀 힌트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별도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예. 가장 그럴싸하신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장 그럴싸한 거. 네. 그럼 인사이트 연구소 그 전민기 팀장 아닙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죠. 네. 전민기 팀장이 아까 왔다 가셨고요. 예, 예. 네. 목요일 1, 2부 늘 이렇게 네. 지나가다 뵙잖아요. 네네. 1부 끝나고 이제 2부가 노문데. 네. 좀 경쟁심이 발동합니까? 아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경쟁심이라니요. 계속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좀 겸손한 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본인 네. 일부러 보내달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5090번님께서는 어떻게 노무사님이 오늘 문제 힌트 주라고 하면 화내실 것 같아요. 다음 정답이 소로 시작되면 꼭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으로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이 시간 기다렸던 분이 먼저 있어서 네. 이 부분 조금만 해결하고 갈까요? 예, 그러시죠. 0214번님. 네. 오늘이 오길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지난주 근로자의 날 시급은 토요일로 겹치더라도 유급 휴일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럼 근로자의 날 말고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30명 이상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요거 시급제 근로자의 토요일이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별도의 유급 휴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는요. 우리의 순수 시급제와 1급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시급제, 1급제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상용이면서 임금의 계산만 시급이나 1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비상용,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후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토요일이 겹치면 이제 주시는 게 맞는데요. 예. 월급제 근로자하고 똑같이 임금의 계산만 시급제로 1급제로 한다고 하면 토요일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게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무급 휴무일, 토요일과 유급 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일주일 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자,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4대 보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4대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4대 보험은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그래서 직장인 분이라고 하면요, 요거 4대 보험에 무조건 다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사업주하고 우리 사업주의 배우자분들이나 사촌 이내의 혈족 같으면요. 고용 산재보험은 안 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간혹 가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우리 집사람 동생이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는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그냥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이 권고사직으로 나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은 보험료는 돌려주겠죠. 다 돌려준다. 네. 이 4대 보험별로 내야 할 보험료가 있잖아요. 네. 이건 금액이 좀 정해져 있나요? 요거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율이 정해져 있다. 4대 보험 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요. 월급 이제 우리가 받으시는 월 기준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9%, 건강보험은 6.86% 정도,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1.8% 정도 돼서 이거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임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게 좀 보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소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임금과는 좀 다른 겁니까? 임금보다는 조금 적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은 우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하는 건 반면에요. 아까 말씀하신 보수나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빼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비과세에서는 뭐 연구활동비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육아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유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 대표적인 이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물론 급여 임금으로서 모든 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신고하는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예, 임금은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만 인정되면 다 포함되는 큰 개념이죠. 예. 네. 지금 노무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시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투 뭐야? 말투 이거 뭐 반영을 안 해. 뭐 지금 2년 내내 뭐 반영 안 해주시는데요. 뭐 거의 뭐 2년 내내. 예. 제가 보니까 2년 있습니다. 넘었더라고요. 근데 뭐 2년 동안 꾸준히 뭐 상담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4월까지 갑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받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다 신고하잖아요. 예, 그걸 신고하고 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 정산에 의한 환급금 같은 거는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되는 반면에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받은 총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4월 보험료에 반영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보험료에서 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거니까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 거나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직장인들의 4월 급여가 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이제 공제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에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전달보다 조금 실수령액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 관련해서는 좀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5228번님, 근로계약서 안 썼으면 퇴직금 못 받아요라고 하셨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도대체 그러면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얼마인가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뭐 계약서 안 썼다고 해서 퇴직금 못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업주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나 근로자분한테는 전혀 계약서 안 쓰므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한 거에 대한 입증은 조금 필요하겠죠.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입증이라고 하셨는데 입증은 근로자가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므로 해서 입사일을 사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입사일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정적인 거 자기가 기록을 딱 해놓든가 아니면 어차피 요즘에는 다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려운 점이 이제 현금으로 급여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지금도 물론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왈가왈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꼭 입증을 좀 뭔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5123번님께서는 연차 관리 드립니다. 예전엔 1년 지나야 발생했던 연차가 입사 후 한 달 지나면 생긴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요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예전에 있던 월차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차는 어떤 거냐면 한 달 만근하며 하루 휴가 생겨가지고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물론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고 그 15일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6118번님,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건 정말 조금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예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그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선사용을 막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차 사용을 막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막았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군요.
이거는 너무 사실 조금 너무 하신 쳐져서 연차 이제 소규모 기업의 연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예. 발생하는 족족 15일 막 11일 뭐 이거 다 급여로 포함해가지고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게 만들면 사실 직원들 사기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양해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2140번님, 대부분 주류 회사는 5인 이상인데도 근로자의 날 모시고 연월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모든 주류업계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거예요라고 하셨거든요. 주류업계가 이런가요? 주류업계뿐만 아닙니다. 예. 사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업계에서는 다 이 같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뭐 일반 우리 요식업에 하는 가게들도 그렇고요. 예. 월차나 뭐 근로자의 날 일했다고 해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챙겨주거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챙겨주거나 하는 그런 게 아직 정착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를 정당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런 행동 없이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준다. 그러니까 조금 행동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그렇지만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로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신고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퇴사하고 나서 3년 분치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다는 건데 퇴사하시고 나서 또 거기 신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게 해도 그것도 힘들어요. 불편하잖아요. 예. 0903번님. 개인 사업자 사무실에서 20년간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를 변경했어요. 최종적으로는 2013년부터 그대로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냥 직원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그냥 사업자분이 계속 바뀌셨나 봐요. 그러면은 사업에 이제 양도돼서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퇴사하실 때 사업자분이 그 근속 기간을 다 인정해 주셔서 퇴직금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20년간을 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도 11월까지는 퇴직금이 없었어요. 4인까지는. 그래서 12년도부터 12년도 12월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10년도 12월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고 12년도 12월 31일까지는 50%, 13년도 1월 1일부터는 100%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을 챙겨보셔야 돼요. 20년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자, 오늘 너무 많은 상담들이 들어왔는데. 끝났습니까? 예. 네. 다음부터 좀 시간을 늘려달라고 저도 제작진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끝났을 줄 몰랐네요. 끝났어요. 네, 죄송해요. 집에 가셔야죠.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인왕제색도였습니다. 자,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진이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2294번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최영진 아나운서님 다시 돌아오셔서 반가워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3835번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1,2커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수고 많은 제작진 사랑해요라고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2181번님, 2번 인왕제색도 휴직 중인 미술 교사입니다. 진경 산수화 수업 중에 설명해 줄 때 인왕제색도 꼭 보여줬는데 기증되면 실물로 꼭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증품들 6월에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 데이비드 리님께서 우리 담당 PD가 이현웅 아나운서를 더 좋아해서 늘 우리 형진 아나운서 자리가 위태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저랑 밥만 먹으면요 이현웅 아나운서 얘기하거든요. 저 이 자리 꽉 붙잡고 안 놔줄 겁니다. 자, 존 메이어의 Back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돌아온 복귀 신곡 마치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